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운명에 새겨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지나갔을 수 있고 현재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운명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분명 인생에 한 번은 깊이 연관될 인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운명책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을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엔젤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눌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책에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노랑 분들은 사랑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특정한 외모 포인트, 또 여러분이 꽂히는 부분이라든지 특성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카드에서 보시면 데빌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이 두 카드가 나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외모적인 치명적인 부분, 중독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데빌 카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좀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 라는 뜻, 내가 끊어내기에는 힘든,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힘이 바로 다음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로 연결된다, 힘이 운명에서 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노랑분들의 의지만으로는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 상대방이랑 영원한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운명에 새겨진 사람은 정말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분이 여러분의 반려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모적인 특성이나 어떤 외적 조건,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정말 내려놓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부하려고 해도 다시 사랑을 찾는다면 결국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고요. 비슷한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좀 이런 연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데빌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분의 정체성에 두고 노랑분들이 뽑으셨다는 거는 이분이랑 여러분은 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이랑은 헤어진다고 해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고 두 분의 인연은 정말 질기다라는 면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연을 아직 못 만나보셨다, 이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인연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헤어졌다 만나는 거는 사실 정말 힘든 일이니까 내가 정말 잘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미 헤어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 두 분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긴 인연이니까 맺어졌을 때 정말 잘해보자, 또 오늘 카드에서 말해주는 점들을 꼭 생각해 둬야겠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외모에서 좀 치명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좀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나는 이걸 하겠어, 약간 마음 먹으면 이분은 해내고야만은 좀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건 좀 가능성이 낮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분은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정말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런 저력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결단을 하기만 하면 끝을 보는구나,
알고 보면 정말 끈질기고 대단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여러분과 이분이 만나는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은 좀 금수저라고 보이기보다는 한창 청년의 때거든요. 자기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은 참 에너지도 많고 멋지고 내가 닮고 싶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거나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꽂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CEO 기질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외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이분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아니고 좀 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일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 또 먹는 것도 가끔 즐길 수는 있어도 이분은 좀 절제력이 있어서 먹는 것도 좀 방만하게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잘 된다라는 부분, 이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거, 대외적인 패션,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무난하고 깔끔한 사람? 근데 이분이 확실히 외모가 좀 돋보이거든요. 심플하게 하고 다닌다고 해도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특히 이분은 뭔가 일에 집중했을 때, 땀을 흘릴 때, 자기 일에 꽂혔을 때 약간 미래를 향해서 야망을 보여주고 도전을 보여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시거든요. 또 사람들은 어떤 일에 빠지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보고 막 재보는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운명적으로 맞는 일인가, 내 열정에 두드리는 일인가,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완전 돌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분의 가능성, 이 사람의 잠재력은 그런 열정, 도전의식 여기서 오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또 두 분이 만나는 장면도 예상해보면 이분이 어떤 특정한 면에서 자기 열정을 여러분한테 탁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다든지 혹은 자기 일을 여러분한테 막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오면서 당신도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한다. 그런 다가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끌림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은 처음에 이 사람한테 거리감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은 천천히 상대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가진 열정, 또 외적인 매력, 외모에서의 치명적인 부분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되게 멀끔해 보이고 멀쑥해 보이는데 나한테 다가온다는 걸 보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여러분이 일부러 거리두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점점 여러분한테 자기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요. 또 여러분한테 호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거. 그게 순수한 의도다. 이걸 여러분도 점점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멀었던 관계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혹은 소개 인연으로 만난다든지 약간 두 분 사이에 처음에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 얘기 들어보고 싶어 하고 또 같이 어디 가자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도 해보자고 제안하고 자기 열정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열정을 같이 구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뱃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타고 가려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여러분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어차피 배를 타고 멀리 나가려고 했어요.
준비도 다 했고 뱃사람도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배에 함께 태운 거죠. 이렇게 상대방은 팔을 지금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을 두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갈 생각은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에 비해서 여러분은 이동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 또 여행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이런 산책용 모자, 이런 걸 쓰고 나오셨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동네를 산책하고 그냥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내 갈 길 가려고 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나타나서 나랑 함께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이끌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삶의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하시게 될 수 있어요. 이분과 만나고 알게 되면서 여러분은 평소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전혀 모르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뭐 같이 일을 해보자, 같이 콜라보를 해보자, 정말 어딘가 이동하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뭔가 몸의 이동을 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또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지금 가는 게 맞나? 나는 이 사람 따라가도 되나? 이런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자석처럼 끌어당기거든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또 여러분은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 번은 이런 사랑 해봐야겠다, 좀 올인하고 싶다, 내 인생을 던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모자도 떨어뜨리고 가던 길도 잊어버린 만큼 아주 푹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의견, 또 세상의 시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이 도시를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운명을 꿈꾸게 되고, 또 그 정도의 치명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도 이 사람의 열정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열정을 보여주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뭐 어때? 우리는 같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도전의식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 자체에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또 귀도 기울이고, 이분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눈치보다도 여러분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멘탈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의 감정 소통은 정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바로 전염이 되고, 또 상대방의 의욕을 꺾게 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여러분의 감정도 점점 성숙해지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또 실패나 어려움을 살면서 겪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점점 내가 이 상황에서 쓰러지면 안 돼, 왜냐면 나에게는 사랑이 있어, 이런 담대함도 생기게 돼요. 여러분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이 상대방은 워낙 또 여러분의 이상형에 딱 맞는 그런 외모의 포인트가 있다든지 정말 치명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리딩을 들었는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정말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생각 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이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두 분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강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맺어졌을 때 내가 신중하게 대하자, 상대방을 성숙하게 맞이하자,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이분이랑 이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 분들,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어차피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만약에 노랑분들 중에서 이 사람이랑 이미 헤어진 것 같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헤어진 사람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랑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가능성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말 다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특히 이분은 여러분한테 운명적인 사랑을 주면서도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또 두 분의 운명이 함께 개척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분은 좀 열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불과 불이 만나는 뜨거움이기 때문에 서로 열정, 에너지가 넘치면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각자의 삶에서 어떤 육체적인 피로가 느껴질 때 그때 또 감정적으로 실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두 분은 평소에 굉장히 스윗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데 각자 삶에서 좀 피곤하다 보면 열정이 다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입하신다든지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좀 서로 챙기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때의 뜨거움이었나? 예전 같지 않다. 좀 이런 생각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좀 이런 점들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로도 큰 그림을 보아라. 화살을 쏠 때에는 관역 그 중심만 봐야지 다른 배경을 보다 보면 제대로 활을 쏠 수가 없다. 좀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두 분은 아까 보셨던 카드처럼 정말 서로한테 집중하게 될 거고 함께 배를 타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또 그런 잠재력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떨어뜨렸던 모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된다든지 혹은 중간중간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 서로 탓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 탓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두 분의 관계는 또 급격히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두 분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나는 이만큼 원하니까 나한테 맞춰줘. 이런 식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의 기준이 좀 올라가면 서로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고 점점 더 기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내 현재 마음이 이러니까 현재 감정에 꼭 맞춰줘.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두 분의 목표에 집중하시는 것, 너그럽게 대하시는 것, 서로의 피로도를 케어해주는 것, 서로 열정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쪽에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는 같이 가야 한다. 이런 큰 목표, 큰 그림에 더 집중하신다면 서로 정말 더 격려할 수 있고 또 관계도 안정적으로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운명책에 어떤 사랑 얘기가 적혀 있는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좀 소박하면서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봄의 기운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져요. 만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봄의 사랑, 이때는 열매가 크게 익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잎이 막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봄의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설렘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꿈꾸게 되는 소년의 시기, 또 풋풋한 풋사랑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들거든요. 아마 초록분들의 이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 이런 사랑이 나한테 진짜 사랑이구나. 이렇게 처음 깨닫게 되는 사랑? 예전에 사랑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운에 있어서 사랑의 계절이 새로움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이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찬란한 시기,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고 또 그때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주는 강한 인상,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분의 성향 자체가 좀 섬세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에서 욕심을 뭔가 과하게 부린다든지 또 허세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순수한 면이 확실히 강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들 보시면 이 동전의 시종, 완즈 시종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인턴 사원 같은 반짝거리는 눈빛, 뭔가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이런 면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외적인 이미지에서도 이분은 좀 맑고 투명한 이미지, 뭔가 순수한 눈빛,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은 좀 때묻지 않은 사람,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일단 이 시종이라는 계급은 이 회사 안에서도 인턴이라든지 좀 신입사원에 해당되는 직급이에요. 이 인턴은 회사에서 정말 적응을 잘해서 나중에 당연히 임원까지도 승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경력을 쌓아갈지 알 수 없기도 하잖아요. 이 인턴이 이 경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정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만큼 사회가 이 인턴에게 주는 기대감, 여러분은 이분을 두고 호기심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람이랑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린 뭐든지 될 수 있어. 좀 이런 마음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직 좀 확정되지 않은 미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루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이분이 좀 금수저처럼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분은 그거를 자기 거라고 탐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해오는 경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겸손함 또 모범생 이미지가 있거든요. 또 이분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의 의견에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들어온 컵 2번 카드는 여러분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상대방의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컵은 감정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도 흔쾌히 보여주고 또 여러분 감정도 듣고 싶어하고 동등하고 아주 탁 트여있는 열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여러분한테 뭔가 강요하는 게 없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자기 고집을 강하게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한테 좀 맞춰주는 면이 강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과의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좀 후유증도 강하게 남으실 수 있어요. 이만큼 나 생각해주는 사람, 이만큼 나 아껴주는 사람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물론 또 만나는 과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정말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의견을 정말 100% 수용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점점 바뀌게 돼요. 세상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온전한 애정, 온전한 관심과 집중.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좀 이런 깨달음 생기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사랑은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었을 수 있다. 내가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런 점도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만약 이분이 이미 지나간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분만큼 여러분한테 올인하는 사람 쉽게 찾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여러분 운명책에 새겨진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큰 근거가 이 완즈 8번하고 컵 10번, 컵 6번 이 흐름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좀 강한 리드를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더 꽉 잡고 있고 여러분이 좀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헤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오해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처음 여러분을 꽉 잡는데 근데 사람이 한 번 힘주면 다음에는 조금 힘을 느슨하게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영원히 손에 힘을 빼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꽉 잡고 나한테 집중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오해, 여기서 서운함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손에서 조금 힘이 빠진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면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손을 잡고 앞을 봐야 되는데 또 장애물을 피하려면 서로 딱 붙어서 걷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장애물을 좀 지나치더라도 결국 손을 잡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장애물을 피해서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앞으로 가려다 보니까 손에 힘을 좀 덜 주게 될 수 있고, 앞으로 가다 보면 장애물에 집중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두고 좀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분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결국 이 사람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좀 괜한 오해를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되거든요. 이분은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좀 교묘한 요령,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서툴기도 하거든요. 서툴다는 거는 열정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어떤 순수한 면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아직 뭔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분만이 겪어갈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이분이 좀 순수하다라는 걸 정말 장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그만큼 어떤 시행착오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내가 담대하게 받아주고 상대방을 품어줘야겠다. 내가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쿨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은 서로에게 정말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주지 말고 서로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서로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거,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또 두 분은 서로 정말 둘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 사람이 꽉 잡아주니까 내 마음이 정말 편하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두 분 사랑에는 주변에 방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있다. 그걸 조심해라 라는 부분은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초록분들은 이 사랑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갈등이 정말 우리 둘에서 생기는 것인지, 혹은 원인이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살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함이나 이간질, 또 순수한 상대방을 뭔가 꿰어내려는 친구, 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의 순수함을 두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그런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두 분의 마음이 정말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 그게 꼭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현명하게 지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방향이거든요. 왜냐면 오늘 들어온 카드 중에 이 동전 7번 카드의 기다림의 메시지도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봄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두 분은 앞으로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수확, 그 앞에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서로를 든든하게 믿어주고 좀 오해하지 않는 것. 아직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순수함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전차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더 결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헤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먼저 그만하자,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든지, 혹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끝인가? 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런 신호가 느껴지자마자 초록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냥 그만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서 마음을 딱 접게 되고 동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조금 섬세한 성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면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확 쉽게 접혀지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지레 겁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랑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그때처럼 순수한 사랑, 봄과 같은 사랑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특히 이분이 지나가고 나서 다가오는 사랑들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걸 고려하시게 되고 좀 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염세적으로 생각하시게 될 수 있어요. 가슴이 뛰는 사랑은 이제 끝났어. 이제 머리가 말하는 걸 듣겠어. 어른의 사랑을 하겠어. 이렇게 그냥 차갑게 받아들이시게 될 수 있어요. 또 물론 어느 사랑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좀 순수한 마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사람,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은 잊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상대방은 초록분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두 분은 좀 서로 다른 차원으로 서로를 잊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이렇게 뒤돌아선 다음에 한참 뒤에 마치 지구를 딱 반바퀴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상대방이 왼쪽으로 가고 결국 지구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사이에 여러 삶의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되고 다시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분이 만약에 이미 헤어진 관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그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어.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소소한 행복이 함께 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두고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또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또 초록분들 중에 나는 아직 이런 사랑을 안 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관계예요. 운명의 흐름에 따라서 두 분은 좀 여러 장애물을 겪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결국 나는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이 상대방과의 손을 놓지 말고 상대방이랑 나랑 처음 맺어졌던 그런 장면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순간을 소중하게 대하자. 우리 둘만의 감사함을 생각하자.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자. 이렇게 서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두 분은 서로 멀어지지 않게 되고 또 서로 존중하게 되고 또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책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의 사랑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파랑분들의 운명의 사랑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분을 참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만큼 좀 신뢰감을 든든히 안겨준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한테 약간 든든한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아껴주고 또 그러면서 존중해주고 또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 또 알아봐주는 사람, 이렇게 보여져요. 아마 이 감정선은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면 평생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나를 좀 나답게 만들어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람 정말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세상에 살면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이 사람은 내 앞에 서서 정말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는 태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편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강한 안정감 느끼시게 되고 또 그만큼 이분이 여러분한테는 방패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한테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막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등장하는 시점,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고민이 많으시다든지 미래를 두고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있을 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하다, 막막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하고는 있지만 좀 공허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분의 어떤 능력, 또 진취적인 방향성 이런 걸 두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해요. 이 가장 먼저 들어온 마법사 카드, 또 동전 8번 카드를 보시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 자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특히 마법사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자기 테이블 위에 동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컵도 있어요. 이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4개의 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게 없고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마법의 세계에서는 마법의 주문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마법사고요. 현대 과학의 세계에서는 과학을 아는 사람이 마법사겠죠. 그만큼 파란 분들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능력자다. 아는 게 진짜 많다. 좀 이런 생각을 한번 들게 되는 첫 장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뭔가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 또 그런데 그게 완벽하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든지 어떤 사회 현상, 사건 이걸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또 통찰력 있게 결론을 내고 혹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압도한다든지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화끈한 면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눈길을 확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여러분은 이 사람의 능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구나. 물론 타고난 게 있겠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 있구나. 헌신이 있구나. 이런 뒷면까지도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운 면모 이런 걸 보시면서도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서 확 꽂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막 말수가 많고 여러분한테 말을 달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을 날리고 여러분을 확 땡기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아주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은 있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가와서 나는 진지한 연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좀 군더더기 없이 딱 자기 감정, 자기 호감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전문가, 좀 일, 공부, 사업 이런 분야에만 꽂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약간 이런 사실 때문에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완지의 왕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분이 좀 여러분한테만 보여주는 의외의 매력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분이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신뢰를 심어주거든요. 굉장히 듬직하다라는 인상을 여러분이 갖게 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가운데 강하게 심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랑분들이 생각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정말 오래 만날 수 있는 연애를 해보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런 편안한 연애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호수같이 평온하고 보호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게 되는데요. 그냥 한때 몸이 이끌려서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좀 육체적인 호감 이런 부분에 끌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파랑분들이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파랑분이라고 해도 이분을 만나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동거도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어린아이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좀 가정을 꿈꾸게 된다 이런 카드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은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래서 이분을 알아가고 또 이분의 가족도 알아가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진다 이런 인상 가지시게 될 거예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초반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좀 인사시킬 수도 있어요. SNS에 커플 사진을 올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을 소개해 준다든지 이분의 가족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이 상대방의 가족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역사도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구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이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나도 이 사람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관도 높고 자기 확신도 있고 자존감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성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실패를 마주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괜찮아. 다시 해봐도 돼. 약간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이분이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변에 인복이 많고 또 응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좀 그런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고 인정을 받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전에 대해서도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정말 든든한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나를 받쳐주는구나. 이 사람이 응원해주니까 나 정말 믿고 나가도 되겠다. 이런 믿음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의지하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한테 너는 정말 이 정도의 칭찬을 받아야 돼. 너는 이 정도의 격려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존중받아야 돼. 내가 너를 품어줄게. 너를 응원해줄게. 나를 믿고 도전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거든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두 분의 장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게 어울리는 목걸이를 내가 선물할게. 너는 이런 존중, 이런 사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구나. 또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도 만나게 되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걸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건 뭔지 나한테 어울리는 보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방패처럼 막아주는 사람, 또 미래에 대해 약속하는 사람,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두 분의 운명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멀어진다고 해도 두 분은 서로 잊을 수 없는 발자국이 분명히 남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성을 읽어보면 한 번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읽어볼 수 있어요.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거든요. 바퀴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고 또 서로 두 바퀴가 속도가 달라지면 축이 어긋나게 되고 그럼 서로의 마음의 속도도 역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한 번 마음이 소원해졌다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또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조금 이끌어주는 관계고 워낙 이분이 리더십이 강한 분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성장을 원할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래 해보자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해야 될 수 있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고 좀 이런 모습을 가지는 날도 있거든요. 또 상대방이 두 분의 미래를 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좀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처지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살기를 더 자기 개발도 잘하고 더 성장하기를 좀 이런 면을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또 성공지향적인 그런 패턴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혹은 이분이 좀 워커홀릭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수 있고 뭔가 연락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에서의 아쉬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두 분의 미래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정말 평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파랑분들 중에 아직 이분 만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이 목걸이를 준다는 거는 신뢰를 준다, 약속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랑 잠시 떨어져 있어도 나와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분이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만나던 중간에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질 수 있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변화를 얼마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 이렇게 열어보는 좀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미 이 관계가 있었지만 좀 오해가 있었고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란분들 경우에는 두 분은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멀어지는 시간이 있을 만큼 평행선이 좁혀질 수 있는, 서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당신은 행운을 쥐고 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당신의 행운을 신뢰하라. 이 궁수자리 상현달 카드가 떴는데요. 이미 두 분 관계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또 운명의 힘이 새겨져 있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받아들인다 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어요. 가려진 손이 있고 그 손 너머에 별이 있거든요. 손 너머에는 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가려져 있는 현실에 좌절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별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이미 운명책에 새겨져 있다. 이런 믿음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오늘 파랑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상대방은 좀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울타리를 지키는 목동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린 양이에요. 때로는 이 목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목동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목동이 너무 방어에만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만 관심을 주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도 그냥 다른 목동을 찾아가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여러분이 더 존중해 주신다면 두 분은 정말 영원히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서로 각자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들도 분명히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책에 새겨진 사랑, 이분에 대한 카드들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사랑은 참 달콤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들은 특히 두 분이 참 귀여운 한 쌍의 새, 이렇게 제잘제잘 계속 대화를 나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은 또 여러분한테 굉장히 집중하고 또 오롯이 여러분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양분들은 이 사람은 정말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카드를 보면 사실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좀 이미지가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오히려 좀 차가운 이미지 가지신 분일 수 있어요. 표현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나? 이렇게까지 소소한 얘기도 나한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참 이분이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이분이 여러분에게만 딱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두 분의 사랑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운명책에 새겨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의 운명책에 아마 여러분이 강하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좀 겉껍질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진짜 자기 속내는 좀 드러내지 않고
또 진짜 욕구는 좀 표현하지 않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가 세상의 편견,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좀 뚝심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분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약간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뚜렷하고 또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딱 하양 분들한테만 보여준다든지 또 그래서 여러분만이 알게 되는 이분의 히스토리, 어떤 사건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양 분들의 기억에는 이 사람은 나한테만 털어놓는 뭔가가 있었어.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는 슬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사람만의 능력, 잠재력은 나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세상이랑 좀 분리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둘만의 세계를 만들게 되고 마치 무인도에 딱 두 분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시거든요. 이분은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데 딱 여러분만 초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결국 두 분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비밀스러운 사건, 비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여러분은 이분이랑 만나면서 나는 좀 기존의 사람들과 교류를 끊어내게 된다. 좀 줄이게 된다. 그러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세계를 좀 더 잘 알아가고 싶다. 이런 욕심 드실 거예요. 이분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딱 여러분한테만 집중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한테 헌신해야겠다. 나도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 강하게 든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분한테 꽂히게 되는 이유는 먼저 이분이 여러분한테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오면서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깊게 남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또 아무도 가지 않은 밀림, 자기만의 세계, 거기로 여러분을 데려가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한테 이렇게 자기 세계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라도 이 사람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또 이분이 정말 여러분만 바라보는 약간 망부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이성이나 다른 연애 관계, 애매한 어장 관리 이런 걸로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조건을 보면서 사랑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 이런 걸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저울질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여러분을 순수하게 바라보거든요. 눈이 정말 진심이에요. 또 여러분도 그 진심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에게 헌신하거든요. 첫인상은 좀 무뚝뚝해 보인다든지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자기의 감정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세세하게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볼 것이고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완전히 철벽을 딱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집중받고 존중받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함께 있지 않는 순간에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할 게 많아지게 될 수 있고 또 비교도 하게 되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끝내고 다른 사랑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이랑은 정말 그런 고민 안 했는데 우리 둘한테만 집중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운명책에서는 이분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상대방은 여러분만큼 자기가 자기 세계를 완전히 오픈하고 자기 애정을 기울인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분의 운명책에 여러분이 굉장히 강하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사랑을 읽어보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소소한 이벤트도 많이 하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많은 돈을 쓰면서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라면 약간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위신을 세우고 뭐 허세를 부리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집에 데려다 준다든지 또 집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와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내가 데려다 준다 약간 내세우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래서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너희 집 앞에까지 왔어. 이렇게 소박하고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좀 그런 이벤트들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뭐 기념일 같은 날 크게 선물 하나 딱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정말 기념일처럼 만들어주는 사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분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좀 변하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전엔 이분이 은둔자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혼이라든지 오래 만나는 연애라든지 진지한 관계, 롱디 이런 걸 감수하는 연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사실 이분은 연애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이랑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약간 사랑에 대해서 염세적인 마음, 좀 비관적인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좀 분기점, 터닝포인트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한테 당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한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성숙해지고 성장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만나게 된다면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함께 겪어 가실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다든지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소원해지는 좀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접점이 없어지게 될 수 있고 또 두 분의 대화 자체가 좀 공허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랑의 경우에 좀 어린 시절에 만났다면 그러면 당연히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멀어지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두 분이 별로 이동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랑을 만나셨다면 결혼이나 뭔가 이직이나 이렇게 굵직한 삶의 이슈들 이걸 앞두고 서로 갈등 겪을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다 말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준에 딸린다든지 부족한다든지 다른 건 다 나한테 맞춰주는데 어떤 거 하나는 고집을 피우는 게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근데 그걸 탁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오해 이런 부분 때문에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두 분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고 그때는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이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오늘 두 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차역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나는 동안에도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집중하고 내가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당신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짐을 챙겨서 왔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 강하게 줄 거예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기차역까지 마중 나오게 되고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헤어진다고 해도 나중에는 두 분만이 아는 장소가 있다든지 거기서 다시 마주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오고 오해를 풀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일상의 루틴대로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패턴을 관찰했다가 다가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두 분의 관계는 다시 기차는 반드시 역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 사랑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을 만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한테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나한테 열정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직 가진 게 적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하양분들의 사랑은 상대방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부, 명예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사랑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하양분들은 사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정서적인 안정감, 또 이 상대방이 보여주는 헌신, 함께 같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의지, 열정, 서로 존중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공감대를 나누는 것, 서로의 삶에 헌신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존재,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사랑을 운명의 사랑이라고 인식하신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이 사람이 갖다 줄 건데, 또 정말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나한테 헌신적인 사람이 또 알고 보면 재벌 2세였으면, 알고 보면 금수저였으면, 알고 보면 왕자였으면,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사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재벌 2세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같이 성공을 만들 사람, 성장의 기쁨을 함께 만들 사람, 왕자를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어내는 왕인 사람이고요. 이분은 재벌 1세가 될 수 있고 창업주가 되는 운명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은 또 여러분이랑 만나면서 생각이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나는 하양분을 위해서 더 잘 살아야겠어. 나는 더 열심히 살아서 하양분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강하거든요. 그 작은 마음을 살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지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평소 일상을 하고 있는 동선 안에 이 상대방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이분의 운명책에 사실 여러분이 강하게 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에는 여러분도 내가 너무 잘못된 욕심을 가졌나 봐. 내가 너무 오해했나 봐. 또 내가 너무 내 멋대로 생각했나 봐. 나도 사실은 너 하나면 충분해. 약간 이렇게 여러분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그럼 두 분의 사랑이 다시 단단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운명책을 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의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거대한 쓰나미 혹은 지진이나 태풍, 좀 이런 이미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과의 만남을 딱 기점으로 삼아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전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정체성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특히 두 분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다라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좀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는 운명, 그게 확실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드들이 우리에게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두 분이 떨어질 수 있는,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혹은 오해나 장애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옅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 중에서 특히 아마 나는 이 사람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평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진짜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타이밍이 확실히 좀 결정적인 이슈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잊지 못하고 또 서로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약간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빨간 분들의 이 상대방, 이분 카드를 보시면 데스 카드도 나왔고 또 칼 1번이 들어왔는데요. 어쩌면 두 분 모두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상황, 내 인생의 사랑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든지 나는 이제까진 정말 사랑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점에 딱 나타나는 운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빨간 분들의 마음에 이분이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나는 결혼은 안 한다, 나는 연애할 필요도 없다, 난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시점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나면 그 예전 가치관이 아주 산산조각난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솔로의 삶을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깨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은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연인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연애관이 이분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분을 계기로 여러분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이분의 외모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에서는 아마 좀 어려 보인다든지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약간 피식 웃음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어린 게 아니라 완벽해 보이는데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칼 1번이고 교환 카드거든요.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고 계급이 높아 보이고 좀 도도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한 차원 레벨이 높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면에 보시면 태양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진짜 순수해요. 뭔가 발랄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순수함을 느끼실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사소한 거를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이런 장면이 드러나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한테 약간 아이처럼 허락을 구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피식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분은 짜잘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순진한 편인데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 미래에 대한 생각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일단 칼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단한 바닥에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하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물러서지 않아요. 정의감도 강하고 리더십이 강하다.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런 모습 보면 참 진지하고 멋있다.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좀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이 칼의 속성은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의사소통, 또 말솜씨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발표라든지 프리젠테이션 이런 부분에도 강하거든요. 또 아래에는 컵의 왕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 또 사람들의 마음 이런 걸 굉장히 또렷하게 읽어내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뭔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맡긴다든지 어떤 리더를 맡아달라고 한다든지 대표로 뭔가 해달라고 한다든지 마케팅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약간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분은 연구 실적, 보고서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작성하고 또 학회나 발표에서도 아주 말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표현력이 아주 좋거든요. 때로 주변에 보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사람, 또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구나.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오히려 어떤 부정의한 일, 불합리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이 상대방이 나서서 여러분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또 전문가를 자처한다든지 혹은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여러분한테 바로 소통하고 이렇게 여러분 느끼셨을 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당황하는 면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면이 없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채워줄 수 있겠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이분은 좀 엉뚱한 곳에서는 허술한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막 소소하게 물어보는 허당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애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두 분의 연애 장면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지구가 있고 그걸 두 분이 나눠서 들고 있어요. 또 위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없는 면을 이분이 대신할 수 있고 또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지구를 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이 점은 두 분 사이에 확실히 결혼의 운이라든지 약혼의 운, 동거의 운 이런 것들도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집에 살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두 분의 경제를 합치고 약간 이런 면이 있거든요. 두 분이 또 앞으로 이거 해보자, 공동의 목표를 가지자
이건 서로 등을 보여주면서도 손을 잡고 있을 만큼 서로 든든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겠죠. 이게 또 서로 똑같이 노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이렇게 큰 지구를 들 수 있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 월드 자체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위험해져요. 두 분은 한순간에 그냥 신뢰가 깨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그냥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가 없으면 우리의 세상에 의미도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러버스 카드를 보시면 한쪽은 새고 한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분은 서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서로에게 그 부분이 큰 의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르니까 그냥 다른 걸 인정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개처럼 옷을 만들고 있고 이 새도 사람처럼 다리를 길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예의, 서로에게 맞춰주려는 노력, 이게 분명히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채워주고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고 서로 각자의 할 일이 있고 또 서로 의지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얻겠어.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나면 얻는 게 있어. 이득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이 힐링이다. 우리의 미래는 운명이 가이드해 줄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자. 서로에게 헌신하자. 이런 마음 강하게 가지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특히 서로 내가 더 많이 한 거야. 네가 덜 한 거야.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이 다른 점을 두고 다른 가치관을 두고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두 분 관계가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사랑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더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헤어진 분들이라면 이분과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그때 내가 여기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두 분은 둘만이 존재하고 둘만이 만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서로가 아니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거는 두 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작은 다른 거를 두고 고집을 피웠을까?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괜한 오해를 심어준 건 아닐까? 내가 혹시 표현이 문제였나? 아니면 둘이 다른 가치관에 서로 타협이 안 된 게 문제였나? 이렇게 두 분은 특히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두 분이 만나서 서로 가치관을 함께 형성해 가고 또 새로 경제관을 만들어 가고 같이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뭔가를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커플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일로 엮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이 데이트할 때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막상 둘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작게는 여행 계획 짜면서 크게는 데이트 통장, 동거나 살림, 결혼식 계획, 돈 얘기, 연봉 얘기, 진로나 직업 얘기, 사업 얘기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우묘하게 서로 다른 점이 부각될 수 있고 괜히 자기 의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두 사람이 만나서 실행에 옮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틀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누가 밥 사고 누가 커피 사고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사실 두 분은 앞으로 함께할 운명이 분명히 있는데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게 된다면 설거지로도 싸울 수 있고 청소로도 싸우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은 같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는 희열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스크래치도 날 수 있고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분명히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한다.
이런 조언도 들어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두 분이 잘 지내려고 하고 또 함께 행복하려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조금씩 더 존중하는 마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특히 이분은 여러분이 좀 이전까지는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전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한때 서로 꽂혔던 거는 콩깍지 때문이었나? 우리가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신념,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단순히 하루 이틀 볼 사람이 아니니까 더 예의를 갖춰서 대하자. 서로 다른 점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헌신하자. 두 분은 정말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한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은연중에 상대방을 내려다본다든지 은연중에 무시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정말 확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만큼 너한테 표현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두 분 관계는 금이 갈 수 있거든요. 대신 서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하면 정말 완벽한 커플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미 이 사랑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분은 각자 다른 사랑을 하더라도 이런 완벽한 조합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지구를 다시 들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찾아봤는데 사실 안 되겠어. 너밖에 안 되겠어. 약간 이런 깨달음이 한번 크게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 있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면서 서로 존중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믿자. 그리고 함께 응원하자. 정말 잘해보자. 이런 마음. 서로 아끼시면서 정말 서로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혹은 동갑이라고 해도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신다든지 싸울 때 그걸 풀어가는 원칙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고 그만큼 여러분만의 세상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